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교육부의 유보 통합 실행을 위한 기획 보고서입니다. 요즘 저출생 위기다 뭐다 해서 아기들 믿고 맡길 환경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이게 수십 년 동안 나뉘어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잖아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동안 이원화된 체계 때문에 생긴 여러 문제들, 이걸 풀고 모든 아이들한테 좀 더 양질의 교육, 또 돌봄, 이건 제공하려는 아주 주요한 정책 변화 방향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보고서가 딱 짚어낸 주요 문제점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이 개선 방향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관 간 서비스 격차 문제, 둘째는 교사 자격이나 처우, 또 기관 운영 기준이 다른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행정이나 재정 체계가 분절돼서 비효율적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 세 가지. 네. 그럼 첫 번째, 그 서비스 격차 문제부터 좀 볼까요? 네, 이게 사실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유치원은 하루 8시간, 근데 어린이집은 12시간. 이렇게 운영 시간이 기본부터 다르니까 불편하고 특히 그 유치원 방학 때 정말 맞벌이 부모님들은 발등에 불 떨어지잖아요. 돌봄 공백? 맞아요. 딱 그 점을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교사 한 분이 돌보는 아이들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아, 그것도 있죠. 네. 3세 반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15명까지, 유치원은 최대 24명까지 본다는 거예요. 24명이요. 예. 와. 이러면 아무래도 뭐 세심한 보살핌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한 분이 어떻게 다. 네, 거기다가 또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뭐 사립유치원 엄비라던가 아니면 어린이집 필요 경비 같은 그런 추가 비용 부담도 여전히 있고요. 아,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럼 이걸 어떻게 풀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죠. 네, 핵심은 교육 돌봄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 이걸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요. 네, 구체적으로는 일단 아이 맡기는 시간 문제부터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원한다면 모든 영유아가 하루 12시간, 그러니까 기본 8시간에 추가 4시간까지 이렇게 기관에 있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12시간이요. 네. 그리고 방학 중에도 운영을 늘리고 또 휴일 돌봄 거점 기관 같은 것도 시범 운영해서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거고요. 아, 방학이랑 휴일까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사 대 아이 비율 문제, 이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3세에서 5세 평균 한 1대 8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대 8이요? 지금 뭐 15명, 24명인데.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상당한 개선이죠. 그리고 또 하나, 2025년에 5세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는 3세에서 5세 전체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무상이요? 네, 이렇게 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또 학부모님들 부담, 당신의 양육 부담을 직접적으로 좀 덜어주겠다. 이겁니다. 와. 이런 과제들을 이제 다층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이걸 통해서 우선 적용하고 확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상교육이라니 정말 이게 실현되면 학부모님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시간이나 비용 말고 교육의 질 자체를 높이려면 아무래도 교사나 시설 기준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 영역인 거죠? 정확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 교사 자격이나 처우, 그리고 기관 운영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우선 교사 자격 취득 경로가 달라요.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해야 하고 어린이집 교사는 뭐 학점은행제 같은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급여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해서 이게 교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네. 처우 개선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기관 설립 기준도 달라요.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부지나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아, 임대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뭐 교실 면적 기준이라든지 실외 놀이터 설치 의무 같은 시설 기준도 제각각이라서 아이들이 동일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기준이 정말 다 다르네요. 이걸 그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요? 네, 그래서 통합된 기준 마련, 이걸 통해서 질적인 도약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교원 자격을 가칭 영유아 정교사, 이걸로 하나로 통합하고요. 신규 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중심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 자격 통합? 네, 그리고 이미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는 필요한 연수 같은 걸 제공해서 이 새로운 통합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고요. 기존 교사분들도요? 네, 시설 기준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새로 만드는 통합기관, 예를 들면 가칭 영유아 학교 같은 경우는요. 교실 면적 기준을 아이 1명당 3.3제곱미터로 하고 실외 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서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와, 시설 기준도 올라가는군요. 네. 물론 기존 기관들은 당장 바꾸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주고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교사도 시설도 다 수준을 높여서 어디에 다니든 아이들이 좀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런 큰 변화들을 뒷받침하려면 행정이나 재정 시스템도 바뀌어야 할 텐데요. 지금은 이게 또 나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앙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가 되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아, 아직 현장은 그대로군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선 입학 신청 시스템도 달라요. 유치원은 처음 학교로, 어린이집은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불편하죠. 맞아, 이것도 불편하죠. 비용 지원 체계나 관련 정보 시스템도 다 분리되어 있고요.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한데요. 이걸 그럼 어떻게 좀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가요? 이것도 관리체계 일원화 그리고 효율적 지원 기반 구축, 이게 목표입니다. 우선 지방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아, 법 개정까지. 네. 그리고 입학 신청 창구도 가칭 유보 통합 신청 사이트, 이걸로 하나로 통합해서 올해 11월쯤에요. 당신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오, 입학 신청도 하나로 좋네요.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칭 교육 돌봄 책임 특별회계라는 별도의 예산 주머니, 이걸 신설하는 걸 추진하고요. 또 가칭 유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반적인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 보육비를 새롭게 산정해서 지원 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시스템 전반을 다 뜯어 고치는 수준인데요. 네, 그래야 이제 더 간편하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교육부의 유보통합 기획보고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기관 간 서비스 격차, 교사 및 기관 기준 이원화 문제, 그리고 분절된 행정 재정 체계, 이 세 가지 주요 문제점과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잘 들었습니다. 목표는 결국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상향 평준화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과 기준을 통합하는 것이 분명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일까요? 이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요. 특히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체계 속에서 일해오신 기존 교사분들이나 또 운영되어 온 기관들이 이 새로운 요구사항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네요. 단순히 제도를 합치는 것 이상의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십니다. 제도 통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회,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